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자산 운용사 21강 기술 분석의 11분부터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제가 5장 산업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표 분석인데, 11번은 지표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석인데, 보통 지표 분석을 하는 요 분석에는 특히 우리가 보통 보면 OBV하고, 그 다음 등락주선이 있습니다. 등락주선이 있습니다. 이 등락주선은 보통 ADL이라고 부르죠. ADL 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 OBV에서는 둘 다 이거는요, 전일 대비 상승과 하락을 따집니다. 전일 대비 상승의 합에서 하락을 빼는 건데, OBV 자체는 보통 보면은, 요는 주로 이 특징이, 이는요, 보통 뭘 쓴다고 해요? 거래량을 따집니다. 거래량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전일 대비, 상승한 거래량의 합에서 하락한 거래량 합을 뺀다, 이 말입니다. 거래량을 좀 따집니다. 자, 근데 이거는 보통 이걸 할 때는, 요 자체는 보합 거래량은 제외시킵니다. 보합 거래량은 제외됩니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합 거래량 자체를 갖다가 제외된 이 자체를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해가지고 특히 우리가 바닥권 지표를 알아보는 건데, 보완해서 바닥권 지표를 해가지고 요 보합 거래량, 이 제외된 이걸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노는 게 있는데, 이게 VR입니다. VR입니다. 그래서는 보합 거래량 자체를 우리가 포함시켜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는 주로 바닥권 판단의 요 신뢰도가 높습니다. VR. 그래서 암기할 때는 OBV니까 요 VR 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락주서 있는데, 요 등락주서는 이 또 OBV와 비슷합니다. OBV와 비슷한데, 이거는 거래량이 아니고, 이거는 주로 종목수입니다. 종목수. 이는 종목수를 기준합니다. 종목수. 그러니까 전일 대비 상승 종목수의 합에서 하락 종목수의 합을 빼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건데, 요것도 역시 자, 보합 종목수는 제외됩니다. 보합 종목수는 제외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합 종목수가 제외된 이걸 보완해 주는 것은, 등락 비율이 됩니다. 등락 비율이 됩니다. 이 등락 비율은 주로 보통 우리가 ADR을 씁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좋죠. 자, OBV니까 뭐 한다고요? 이걸 보완하는 것은 뭐다? VR. 그 다음에 ADL이니까 이거 보완해 주는 건 뭐다? ADU이니까 ADR 되겠죠. AD에 들어가죠. AD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는데, 특히 이것도요. 자, 근데 만약에 창 보죠. 자, 11번 그 밑에 해설에 있죠. 자, 지표 분석에 관한 11번 보조지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OBV선이 상승하는데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 주가 보통 상승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OBV선 자체가 이제 상승을 쭉 하는데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이는 앞으로 주가 상승이 더 예상되는 겁니다. 자, 바르시고, 그 다음에 등락주선은 ADL이죠. L은 보합 종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주로 등락주선이니까 주로 보합 종목을 반영하지 않죠. 주로 이는 뭘 한다? 종목수를 중심으로 합니다. 자, 이를 보완해 준 것이 ADL이니까 뭐 한다고요? ADR이 되겠죠. ADR. 그 다음에 ADR이 얼마요? 자, ADR이 밑에 보면 120에서 125% 사이에 있으면 매도 신호, 70에서 75% 사이에 있으면 매수 신호 봅니다. 밑에 박스에 써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죠. 오히려 VR은 말 그대로 바닥권 판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주로 OBV를 보완해주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죠. 투자 심리서는 참고 보시고 이런 것들은요. 자, 최근 10일간 주가 상승 일수를 10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선이 말 그대로 75% 이상에서 매도하고 25% 이하에서 보통 매수를 합니다. 자, 보고 삼선 전환도가
추세 전환이 너무 늦게 확인된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법이 10% 플랜 백륜법이다. 이 정도는 좀 봐두세요. 자, 봐두시고. 이것은 간단하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참고로 보면, 12번에 엘리어트 파동이 있는데, 이 엘리어트 파동 좀 봐놓으세요. 참고로 보다요. 여기서 제가 보세요. 여기 보면은, OBV 보면은, 뭐가 보여요? 보면은, 자, 업 마크와, 그 다음에 다운 마크를 사용한다. 나 있습니다. 업 마크하고, 이 업 마크를 쓸 때 이거 U 마크를 쓰죠. 그 다음에 다운 마크가 뭐예요? 다운, 떨어지는 거. 다운 마크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D 마크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OBV에서, 자, 지금 현재, 자, OBV 지표가, 자, 지금 현재 올라갑니다. 자, 지금 현재, OBV에서는 쭉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을 때, OBV 요 지표가 직전 요 고점 있죠. 직전 요 고점. 장선, 지금 고점. 요 짜치렀다가 쭉 요 직전 고점 있습니다. 고점. 요걸 지금 현재 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높아지면은 뭘 한다고? 이때는 마크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이 OBV 지표가 직전 요 뭐요? 고점보다 높아지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때는 마크를 쓴다 이 말입니다. 마크를 사용하고 이 말입니다. 그다음 만약에 거꾸로 자, 쭉 되는데 자, 지금 현재 뭐요? 자, OBV 요 지표가 뭐요? 쫙 지금 돼 있죠. 지금 쭉 돼 있습니다. 직전 요 저점보다 낮아지면 이는 뭘 쓴다고요? 이때는 D 마크를 씁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보다 낮아지면 직전 있는 요 저점보다 낮게 내려오면 오 마크가 지표가 직전 저점보다 낮아지면 다운 떨어지는 D 마크 쓴다 이 말입니다. D 마크를 사용한다. 이게 보통 마크와 U와 D 마크 쓴다 이 뜻입니다. 한번 봐두시고요. 자, 12번에 엘리어트 파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습니다. 이 엘리어트 파동 자체를 한번 봐두세요. 엘리어트 파동 좀 봐놓으세요. 자, 12번. 자, 엘리어트 파동. 엘리어트 파동이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자, 지금 보통 보면은 충격 마크, 파동하고 조정 마크로 나눠지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보면은, 자, 1 파동이 있습니다. 1 파동이 쭉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좀 조정이 됩니다. 조정되고, 또 2 파동 올라갑니다. 2 파동 올라가고, 또 좀 조정이 되고, 또 3 파동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또 조정이 됩니다.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또 여기서 우리가 좀 조정이 되고, 또 떨어지는 데 온다는 겁니다. 자, 내려옵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때 쭉 구분했을 때, 요 자체를 중심으로 했을 때, 요걸 우리가 뭐예요? 말 그대로 1파동이라 씁니다. 1파동. 그 다음에 2파동, 그 다음에 3파동, 그 다음에 4파동, 그 다음에 5파동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내려오는 이걸 우리가 말 그대로 A파동, 그 다음 B파동, C파동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때, 요 나와 있는 요 5개를 상승 오파랍니다. 올라가는 거고, 이거 내려오는 이걸 우리가 뭐야? 말 그대로 하락 3파를 합니다. 이걸 상승 오파. 그러니까 상승은 5개 파동이다 이 말입니다. 상승은 5개 파동. 요는 내려오는 뭐요? 3개 파동 해서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락 3파라 있습니다. 3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쭉 이 파동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충격 파동이라고 불러요. 충격 파동이다 이렇습니다. 이때 충격 파동은 말 그대로 올라가는 이어서는 상승해 본다면은 1파동, 그 다음에 3파동, 그 다음 5파동,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내려오는 이것도 그대로죠. A파동, B파동, A파동, C파동. 그럼 결국 이런 충격 파동은 주로 어디에 관계됩니까? 홀수죠, 홀수에 관계된 거는 주로 우리가 뭐요? 충격 파동입니다. 그 파동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자, 올라가든지 내려오든지 그게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와 또 다르게 조정 파동이 있습니다.
조정 파동은 올라가던 요 파동 속도를 조금 약간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는 반대로 내려오는 거니까 올라가서 다시 멈추는 거니까 이는 조정은 2파동. 그 다음 내려오는 거,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 4파동. 그 다음 요 B파동.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거. 왜 B파동. 그래서 이는 보통 조정 파동은 주로 보통 짝수 파동입니다. 짝수가 조정 파동을 합니다. 그래서 충격 파동이 또 5개고 조정 파동이 3개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받으시죠. 자, 이제 보면서 한번 보죠.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번의 가격 움직임은 한 번의 가격이 움직이는 것은 상승 5파와 하락 3파. 그러니까 상승 5파라는 게 뭐 있죠?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하락 3파가 뭐도? A파동, B파동, C파동.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상하파동. 총 몇 개로? 8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 충격파동은, 자, 충격파동은 뭐예요? 그 주가의 흐름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니까 올라가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상승 5파에서 본다면은 홀수파동 1, 3, 5. 하락에서는 내려오는 게 A와 C 해서 이게 충격파동이고 조정파동은 짝수파동이니까 2번, 4번. 그 다음에 떨어진 데서는 B파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파동은 3번 파동 내 뭐요? 소파동의 4번 파동과 일치하거나 3번 파동을 뭔다고요? 말 그대로 38.2%만큼 돌렸습니다. 38.2%. 자, 이게 자, 4번 이게 보면은 이게 뭐요? 자, 몇 번 파동을요? 자, 이게 4번 파동의 법칙입니다. 4번 파동의 법칙. 4번 파동의 법칙. 이거는 말 그대로 3번 파동 내 소파동의 4번 파동은 이 말입니다. 자, 뭐요? 3번 파동을 자, 3파동과 일치하거나 아니면은 3번 파동을 얼마요? 자, 38.2%만큼 돌렸습니다. 38.2%만큼 자, 뭐요? 돌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됐고요. 돌려놓는다. 근데 밑에 보면 파동 균등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술에 파동 균등의 법칙은 3번 파동이 연장될 경우 5번 파동은 그 밑에 해설의 기억요. 5번 파동은 1번 파동과 일치하거나 1번 뭐요? 자, 파동에 자, 얼마? 61.8%만큼 형성됩니다. 그래서 1번 파동의 뭐가? 5번 파동은 1번 파동의 얼마요? 저 1번 파동 요거죠. 이거에 61.8%만큼 형성된다. 1.8%만큼 형성됩니다. 만큼 형성되고 됩니다. 이걸 돌려놓고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할 때 그냥 이게 두 개 합치면 그거죠. 암기할 때는 3자 놓으면 뭐예요? 3번 파동을 놓으면 뭐다? 38.2%. 그 다음에 1번 파동이니까 1 놓으면 뭐예요? 61.8% 이래 놓으세요. 자, 1번 파동에 놓으면 1자 나와야 되고 3번 놓으면 3자 나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답은 일단 답은 몇 번이요? 자, 10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3파동을 얼마? 38.2%만큼 돌려온다. 이래 되죠. 그러면 61.8% 놀라면 이거는요. 1번 파동을 만큼 해도 되는 거니까 1번 파동의 61.8%만큼 뭐가? 5번 파동이.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파동 균등의 법칙에 들어갑니다. 이 내용은 기억에 있는 내용이죠. 몇 번요? 해설의 기억 내용입니다. 자, 받으시고. 근데 그 다음에 자, 2번 파동의 저점은 1번 파동의 저점보다 반드시 높아야 되고 4번 파동의 저점은 1번 파동의 고점과 겹칠 수 없다. 나왔습니다. 이게 절대 불가침의 법칙이에요. 이게 절대 불가침의 법칙. 그래서 요 엘리어트 파동에서 특히 잘 봐야 될 것은 요 절대 불가침의 요 법칙을 잘 봐야 됩니다. 요걸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요걸 잘 봐야 됩니다. 절대 엘리어트 파동의 불가침 요 법칙, 요걸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이것 뜻을 알겠습니다. 자, 보니까 2번 파동의 저점은 1번 파동의 저점보다 반드시 높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자, 지금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자, 지금 현재 1분 파동이 올라갑니다. 1분 파동 올라갑니다. 1분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1분 파동. 자, 1분 파동의 저점이 여기죠. 저점 있습니다. 저점이 있습니다. 그럼 2분 파동의 뭐요? 저점이니까 2분 파동이 쭉 내려오죠. 그러면 2분 파동 자체의 저점이 뭡니까?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2분 파동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럼 이게 2분 파동이죠. 그럼 2분 파동의 저점이 여기죠. 이게 4분 파동이죠. 자, 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분 파동의 저점보다 2분 파동의 저점은 뭐요? 뭐 된다고요? 반드시 높아야 된다. 그럼 이 경우는 2분 파동의 저점이 1분 파동보다 낮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2분 파동은 요 정도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분 파동의 저점은 1분 파동보다 높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불가침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받으셔야 되고요. 1분 파동의 저점보다 낮을 수는 없다. 반드시 2분 파동의 저점은 높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절대 불가침 법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분 파동의 저점은 1분 파동의 고점과 1분 파동의 고점과 겹칠 수 없다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보니까 자, 지금 그 4분 파동의 저점이 나왔습니다. 저점. 자, 지금 현재 1분 올라갑니다. 1분 파동. 2분 좀 높아야 되죠. 2분 파동보다 높아야 되고 3분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3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분 파동의 고점이 여기죠. 1분 파동의 고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1분 파동, 2분 파동, 3분 파동, 3분 파동이 들어갑니다. 3분 파동의 저점은 1분 파동의 고점보다 고점과 겹칠 수 없단 말은 요리 오면은 일어나고 이리 올라간다. 그죠? 자, 그러면 요게 바로 3분 파동입니다. 이렇게 1분 파동의 고점보다 3분 파동의 저점이 뭡니까? 이렇게 서로 겹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적어도 4분 파동의 저점은 1분 파동의 고점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겹치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리 올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분 파동의 요 고점하고 3분 파동의 저점이 겹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분 파동의 고점보다는 3분 파동의 뭐요? 저점이 높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하고요. 자, 그러면 사항은 일단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한 개 더 본다면, 자, 한 개 더 본다면, 3번 파동은, 그 밑에 이거는, 자, 이거는 해설된 니은 있죠, 니은. 3번 파동은 1번, 3번, 5번 파동 중에서 가장 짧은 파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5번, 요 파동 중에서 3번 파동이 가장, 짧은 파동이 되면 안 됩니다. 가장 짧은 파동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1번 파동이 있으면 1번 파동보다는 일단 2번 파동의 저점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파동이 올라갑니다. 자, 근데 올라가는데 3번 파동이 요만큼 올라갑시다. 올라가가지고 또 내려왔어. 자, 올라갑니다. 3번 올라갑니다. 이때. 자, 보시면, 자, 길이를 보면 1번 파동은 요만큼인데 2번 파동은 요만큼, 5번 파동은 요만큼이죠. 근데 3번 파동은 요만큼이죠. 그럼 3번 파동이 제일 짧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이 3번 파동이 보통 좀 길거나 다른 파동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려면은 1번 파동 이만큼이면 한 3번 파동은 요만큼 올라간다 이 말이죠. 올라가고 또 3번, 5번 이 진행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파동이 여기서 좀 제일 길거나 1번의 5번 파동보다는 좀 길어야 됩니다. 자,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짧은 파동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3번 파동이잖아요. 자,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 파동이 뭐다? 가장 강력한 상승 파동이 사실은 요 3번 파동이에요. 3번 파동이 가장 강력한 파동이에요. 강력한 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요 3번 파동이 또 가장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또 3번 파동이 가장 길다는 겁니다. 그러면 1번 파동이 3번 파동보다 길면 5번 파동보다 짧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짧으면 안 됩니다. 1번보다는 3번이 길거나 또 5번보다는 3번이 길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짧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한번 받으시고. 그래서 엘리트 파동 자체는 특히 요 절대 불가침의 법칙이 몇 개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거, 요거, 요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절대 불가침의 법칙에 세 가지가 첫째가 뭐 있다? 자, 1번 파동의 저점보다는 2번 파동의 저점은 뭐요? 낮으면 안 된다는 것. 반드시 높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본다면은 자, 4번 파동의 뭐요? 저점이 1번 파동의 고점과 겹치면 안 된단 말은 1번 파동의 고점보다는 4번 파동의 저점이 더 높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 1번, 3번, 5번 즉 상승 5파중 충격파동 1번, 4번, 5번 이 상승파동에서 충격파동 중 뭐라고요? 3파동은 제일 짧으면 안 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절대 불가침 법칙입니다. 이건 좀 꼭 봐두셔야 됩니다. 자, 밑에 해설에 쭉 잘 써놨으니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 4장 기술 분석은 이제 끝나고요. 이제 5장 산업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산업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그래서 사실 기술 분석은 조금 내용상에 조금 어려움은 따라요. 어려움 따르지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요 기술 분석은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좀 개괄적으로 시험 놓을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개괄적으로 봐두세요. 봐두시고요. 자, 이제 5장 보겠습니다. 산업 분석이 나왔죠. 산업 분석. 요 산업 분석도 좀 개괄적으로 봐주세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판이 보통 아니기 때문에 좀 개괄적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 분석. 자,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산업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산업 분석. 산업 분석에 들어갑니다. 사실 산업 분석도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 분석에 포함되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에 산업 분석, 우리가 기업 분석이 다 포함되죠. 자, 산업 분석. 이거는 산업 분석은 자, 5장 산업 분석. 자, 참고로 이걸 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좀 이 공부를 하다가 조금 업무상이 있거나 또 혹시 우리가 한 번씩 보다 보면 원래 이거 제가 책을 좀 신경을 많이 썼지만 한 번씩 오타라든지 또는 혹시 조금 오답이 좀 몇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질문상 업무상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발견되면 그런 데에서는 금융 자격증에 도전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줄여서 이걸 가로치고 검도사라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 들어가서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제가 여기에 운영자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조금 질문 등을 하면 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출판사에 해도 되지만 출판사는 여러 자격증을 하기 때문에 워낙 바쁩니다.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점검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운영자로서 관리하는 그 카페이기 때문에 어차피 카페는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카페에 가입한 다음 무료니까 오시면 질문들 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좀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융자격증에 도전하는 사람들.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서 금융자격에 도전하는 사람들 치고 검도사 치면 제가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보시고. 자, 산업분석에. 이 산업분석은 특정 산업의 특성과 전망에 관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산업. 특정 산업의 이 특성과 전망에 관한 분석을 말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특정 산업의 특성과 전망에 관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자, 요런 산업의 이런 전망들이 개별 요 산업에 속한 개별 기업들의 미치는 영향,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를 먼저 우리가 선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속한 산업들의
대한 개별 기업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도 관계됩니다. 자, 이거 한번 그래서 일단 산업 분석의 주 목적은 특정 산업의 특성과 전망에 관한 분석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이건 후차적으로 이제 이런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도움을 준다 이 말입니다. 도움을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산업 분석의 주된 목적은 개별 기업 주된 목적입니다. 이는 부수 목적은 될 수 있습니다. 자,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개별 기업 중에 주된 목적은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 전체의 수익성이라든지 성장성, 앞으로 전망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 산업 분석을 통해 얻은 특정 산업 자료는 투자 산업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한될 수 있다. 그래서 산업 분석을 얻은 이런 특정 산업 자료 이런 것들은 특정 각각 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되겠지만은 요 산업에 속한 개별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산업 구조 변화 분석이란 산업 구조 변화를 파악하여 미래의 전망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다 산업 구조 그대로죠. 분석해가지고 미래 전망 예측하는 겁니다. 자, 경기 순환과 무관하게 경영 성과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산업은 성장 산업이다. 이거는 방어적 산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경기 순환과 참고로 보면 경기 순환에 민감하게 일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감하게 일치하는 산업도 있습니다. 이런 산업을 우리가 보통 주기적 산업이라 합니다. 주기적 산업이다. 왜? 우리 있잖아요. 경기를 보면은, 우리 참고로 보면은, 자, 경기를 흘러갑니다. 자, 이게 우리 말 그대로 회복기. 그 다음, 호황기. 그 다음, 후퇴기. 불황기. 요 경기 흐름에 민감하게 회복기면 산업도 회복기. 이게 경기가 불황기면 요 산업도 불황기. 경기가 호황이면 경기도 후황이면 후퇴면 이 경기도 후퇴기 이런 식으로 요 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만나고요. 주기 산업이랍니다. 그래서 회복, 호황, 후퇴, 하향, 불황. 이게 한번 뺑 도는 기간이 주기잖아요. 요 주기에 잘 따라가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해서 이걸 만나고요. 주기적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기 산업에 보면 주로 우리가 보통 자본재라든지 또 우리가 내구 소비재라든지 자본재는 말 그대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계 이런 거고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생산 기계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내구 소비재.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 있죠. 예를 들면 TV 이런 거, 냉장고 이런 것들. 또는 보통 우리가 레저 이런 것들. 레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레저 이런 것들은 레저 산업. 이 레저 산업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주기 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 경기 순환과 좀 무관한 뜻은 무관한 사업도 있습니다. 무관한 사업도 있는데 무관한 사람은 또 두 가지 또 계십니다. 첫째가 무관하게 경영 성과가 유지되는 것도 있고요. 무관하게 산업과 무관하면서 경영 성과가 유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유지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방어적 산업이라 합니다. 방어적 산업이다 이렇습니다. 이런 산업에 들어가는 것들이 주로 우리가 생필품입니다. 생필품은 경기 관계없이 꾸준하게 계속 사용해야 되죠. 쌀 같은 거 있잖아요. 경기에 납부돼서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경기 관계없이 그냥 경생각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것을 방어적 산업이다 이랍니다. 경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 경기는 무관한데 경기와 무관한 산업이지만 우리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게 있습니다.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산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성장 산업이다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를 들면 제일 좋은 게 있습니까?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그죠? 바이오 리듬 이런 게 있잖아요. 바이오 생체에 대한 이런 산업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IT 산업 이런 게 있잖아요. IT 산업 이런 것들은 요즘 최근에 보통 성장 산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경기와 그대로 민감하게 일치하는 것은 주기적 산업.
그 다음 경기와 무관하면서 그냥 그대로 경영성과 쭉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방어적 산업, 생필품 이런 것들. 경기와 무관하긴 무관한데 계속 뭡니까? 수익이 높게 기대되는 이 산업들. 이걸 성장 산업이라 한다. 바이오, 최근 IT 이런 겁니다. 그러면 4번에 이런 뭐예요? 경기 순환과 무관하게 경영성과 유지되는 건 이게 뭐다? 방어적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순환과 무관하면서 높은 뭐요? 수익이 계속 기대된 산업 이런 거. 바이오 산업이나 IT 산업 이게 성장 산업이죠. 답은 4번이 틀렸고. 자, 산업 경쟁 강도를 결정하는 구조적 뭐요? 경쟁 요인의 설명으로 틀린 거 해놨습니다. 자, 포트라는 사람이 요 구조적 경쟁 요인을 설명했는데, 자, 참고로 이거는 좀 봐놓으세요. 자, 보면요. 우리가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고요.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철수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수장벽. 철수장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특정 산업이 있습니다. 특정 산업이 있습니다. 이 특정 산업에 들어오는 게 뭐다? 들어오는 게 진입인데 여기 들어오는 걸 막아버린 게 뭐예요? 진입장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산업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뭐 한다고요? 자, 이 진입을 좀 막는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입장벽입니다. 그러면 결국 진입장벽이 크면은 요 특정 산업은 뭐가 되겠습니까? 독점력이 부여되겠죠. 독점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다? 독점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독야 청청하겠죠. 우리말 하면 독점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높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철수장벽은 여기 있는 사람이 철수인성인 사람이 뭐예요? 나가는 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나가는 걸 막는다는 겁니다. 못 나게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너 여기 들어왔으니까 못 나가 하고 뭐야? 국가 등이 공적으로 규제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뭐, 자, 이걸 나가는 막는 건, 들어오는 걸 막는 건 뭐다? 진입장벽. 그다음 나가는 막는 것은 뭐요? 철수장벽. 그러면 진입장벽이, 철수장벽이 크면은, 이거는 뭐요? 들어오면 못 나가는죠? 못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위험이 높다. 한번 들어왔다가 잘못하면 손해 크게 볼 수 있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이 크다 말 자체의 반대말이 이건 뭐예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 뭐요? 낮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다 하는 말은 위험이 낮다 뜻입니다.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보죠. 그래서 이건 한번 봐두세요.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자, 2번 산업의 경쟁 강도를 결정하는 구조적 경쟁 요인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업이 속한 산업의 대체품이 대체품이라 하는 것은 우리 제품이 아닙니다. 이 특정 산업에 속한 우리 기업이 아니고 다른 기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뭐야? 자, 보면 A 기업이 있고 자, B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A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기업에서 만드는 유사 상품 A 기업에서 만드는 그 유사 만드는 이걸 우리가 뭐요? A 기업 볼 때는 이건 대체 상품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체는 이 기업 아니라 다른 데서 만드는 걸 대체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업이 속한 산업의 대체품이 우수합니다. 이게 우수합니다. 우수하면 당연하게 기업 간에는 뭐 한다고요? 서로 요 가격을 높게 못 매기겠죠. 이게 더 좋은 상품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 한다고요? 자, 가격의 상한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가격을 높게 매길 수 없다. 만약에 대체 상품 자체가 뭐요? 우수한 게 아니라 열악하다면 뭐겠습니까? A 기업이 선도를 하면서 A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건데 대체 상품이 유사 상품이 더 우수하니까 이 상품보다 값을 올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가격의 상한선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높은 진입장벽이죠. 진입장벽은 기존 뭐요? 진출기업의 수익성을 낮추죠. 수익성을 낮춥니다. 그 다음에 위험은 또 상대적으로 뭡니까? 수익이 높아지니까 위험은 낮출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익성과 위험은 뭐요? 수익성은 높이고 위험은 낮춘다 해야 되겠죠. 2번이 틀렸고. 구매자의 고심리가 합니다. 구매자는 뭐야? 수요자입니다. 수요자가 기업에 대해서 자꾸 뭡니까? 계속 따진다 이 말입니다. 즉 크레임이 많다 이 말입니다. 강화되면 될수록 소속산업, 특정산업, 소속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뭐 소비자 보호단체 이런 힘이 크면 클수록 가격을 높게 못 매기잖아요. 자, 이 말이고요. 공급자의 제품이 차별되거나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수록 공급자의 교섭력이 강화된다. 요 A기에 만드는, 요 공급자 만드는 이 산업 자체가 다른 기업과 상당히 다른 차별화된 그런 아주 우수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뭐 하겠습니까? 요 공급자는 교섭력이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봐두셔야 됩니다. 특히 요 부분 봐두셔야 됩니다. 자, 산업의 진입장벽도 높고, 3번, 초장도 높습니다. 그럼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수익성도 높고, 초수도 높으니까 동시에 위험도 높죠. 그 답은 뭐가 됩니까? 자, 수익성도 높지만은 초수장벽도 동따라 높으니까 위험도 높다.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받으시고. 자, 다음 4번. 다음 중 산업 간 불균형 성장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조금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산업 간에는 성장 속도가 불균형은 균형이 아니란 말이죠. 균형은 같다 이 말인데 불균형이니까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차이가 난다는 말 자체가 차이가 나는 성장입니다. 말 그대로 불균형이니까. 산업 간에 성장이 일정하지 않고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산업 간에는 성장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배경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패티나 클라크의 법칙은 소득 수준의 상승에 따라 노동력의 구성비가 1차 산업이 그 다음에 감소하고 2차, 3차 산업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 자체가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노동자들은 뭡니까? 1차 산업 뭐예요? 농업이나 공업이죠. 농업이나 공업보다는 주로 2차 상업이나 서비스업으로 옮겨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내세운 게 누가? 그냥 패트나 클락입니다. 그 다음 호프만의 법칙은, 이 호프만의 법칙 많이 들어봤죠? 경제 발전에 따라 경제가 발전해 가면 2차 산업 내에서, 이거는 2차 산업 내니까 이는 주로 뭡니까? 공업이죠, 공업. 공업이 주로 2차 산업이죠. 3차 산업이 서비스잖아요. 2차 산업, 공업, 산업 내에 있습니다. 내에서, 아래에서. 그럼 공업 같은 경우도 특히 소비재를 만드는 공업도 있고 소비재를 만드는 공업도 있습니다. 이걸 소비재를 만드는, 이게 소비재, 이건 산업이라 합니다. 산업. 그 다음에 소비재가 아니라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점이요. 기계 등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기계 등 만드는, 이걸 우리가 생산재 산업이라 합니다. 기계 이런 거. 다른 만들 재료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는 소비재로 끝나는 것이니까 이는 주로 옷 만드는 공장, 옷 이런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기계들 만드는 사람들. 이게 있습니다. 자, 호프만 것은 경제 발전에 따라서 2차 산업에서 내에서 뭐가요? 자, 소비재를 만드는 이 산업 비중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생산재를 만드는 산업 비중이 는다. 이걸 설명한 게 호프만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소비재 산업의 비중이 생산재 산업의 비중보다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소비재 산업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생산재 산업의 비중이 높아진다 해야 됩니다. 단 이거는 경제 발전이 됨에 따라 이 말입니다. 경제발 따라서 이걸 내세운 게 호프만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고, 자, 호프만의 법칙은 소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총 생산액에 대한 중간재가 바로 뭐예요? 이런 거죠. 중간재는 그거죠. 중간재 수요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생산의 우회화론, 누가 냈었다고 이걸요? 벤바르크입니다. 이거와 유사한 논리다. 그러니까 소득 수익이 커지면 커짐에 따라서 총 생산의 이런 액 중에서 중간재나 생산재 이러한 차지 비중이 수요가 더 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사가지고 물건 더 만들려고, 기계에 통해가지고 다른 거 더 만들려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한 수요가 더 는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자, 5번 산업구조 난때는 좀 쉬었다 하겠는데 요 5번은 좀 중요하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